5단원 확률의 정의고요. 제일 처음에 시행과 사건, 용어 정리. 이번 단원은 뭐 용어 정리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시행이라는 얘기 앞에서도 잠깐 했었죠. 시행이라는 거는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 요게 이제 시행이다 이렇게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지기도 있을 거고, 뭐 동전 던지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카드 뽑는 것도 있고, 공을 꺼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런 것들 시행을 하고요. 시행을 하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결과들의 전체 집합. 나오는 결과들의 전체 집합을 우리 주사위 던지기 여태 1, 2, 3, 4, 5, 6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 걔네들 이제 집합으로 모아놓고 이름을 붙였어요. 표본 공간이라고. 표본 공간. 이름을 표본 공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시행의 결과의 집합이야. 시행한 결과의 집합. 이걸 앞으로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고 해봐. 주사위를 한 개 던져. 이게 시행을 한 거죠. 나오는 결과 1, 2, 3, 4, 5, 6이죠. 그걸 집합 안에 넣어 놓으면은 얘가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시행의 결과들 다 모아놓은 거.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거 다 모아놨어. 근데 표본에서 이제 표본이 샘플이잖아, 샘플. 그래서 표본 공간은 S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동전 한 개를 던졌다. 동전 한 개를 던지면은 표본 공간은 두 개밖에 없죠? 앞, 뒤. 근데 보통 우리가 앞은 H라고 하고 D는 T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만약에 주사위 한 개, 동전 한 개 던졌다. 그럼 표본 공간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냥 주사위 한 개에다가 주사위 한 개랑 한 개, 동전 한 개. 동시에 던졌어. 동전 한 개. 동시에 던졌어. 표본 공간 어떻게 돼요? 먼저 던졌다고 할게요. 앞에, 뒤에. 그럼 표본 공간 S는 1, H, 1, T, 점점점, 6, H, 6, T. 이렇게 되겠죠? 표본 공간 S는. 순서상으로 나타내겠죠?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해. 이 표본 공간은 이제 집합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이 돼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은 기호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써요? U 이렇게 쓰죠.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사건 한번 볼게요. 사건.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그래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주사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원소가. 6개가 있는데 제 부분 집합은 뭐가 있는 거야? 부분 집합? 공집합이 있고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몇 개 있는 거야? 네, 많이 있죠. 몇 개만 써볼게요. 공집합 1, 2, 3, 4, 6까지는 그냥 쓸게요. 5,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 2 점점점 해서 제일 마지막에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사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사건이 공집합이야. 사건이 공집합인 사건이 뭐야?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면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사건이 나오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주사위의 눈이 7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하면 공집합 되는 거잖아. 1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하면은 1 되는 거고 2가 나올 사건 하면 2가 되는 거고
6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하면 6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5, 6이 되고 싶어.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또는 홀수가 되고 싶어.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하면은 1, 3, 5.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이거 외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거 외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죠?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만 사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부분 집합. 집합과 관련이 많아서 옆에 따로 쓰는 겁니다. 이거 뭔지. 그럼 내가 사건을 몇 개 좀 잡아볼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우리 보통 사건은 대문자 A, B, C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A라고 할게.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2, 4, 6. 2, 4, 6이 뭐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되는 거죠. 맞나요?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면은 2, 3, 5 이렇게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의 배수. 사건이 7의 배수야. 사건 C라고 합시다.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건이다 이거. 기존의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용어를 계속 배우는 건데, 근원 사건부터. 사건이 왜 3이 안 됐죠? 3, 미안. 4.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뭐가 근원 사건이냐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 근원 사건이야.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럼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주사위 한 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원 사건 뭐가 있어? 1. 근원 사건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개 원소로 이루어진 게 지금 6개 있으니까. 그럼 근원 사건들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다는 거야. 동전을 하나 던지면 근원 사건이 뭘까? 동전을 하나 던지면 앞면, 뒷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원 사건이야. 근데 근원 사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해요.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죠?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쵸?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근데 너도 6분의 1이야. 너도 6분의 1이야. 너도 6분의 1이야. 너도 6분의 1이야. 너도 6분의 1 이렇게 똑같아. 근데 원소가 한 개짜리라도 나올 확률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걔네들은 근원 사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이라도 걔네들 확률이 다 다르면 그 근원 사건 아니라고. 우리 주사위를 던지니까 확률이 똑같지만 어떤 주사위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주사위가 있어. 1, 2, 3, 4, 5, 6이 써져 있어. 그러면 걔를 던졌을 때 사건이 1, 2, 3, 4, 5, 6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확률이 다르겠죠. 그런 것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안 한다고요. 알겠어? 근원 사건 특징 적어 놓으세요.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다. 근원 사건은 일어날 확률 동일하다. 동일해야지 근원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용어 배우는 거야. 전사건. 전사건 느낌이 뭐 같아? 전사건? 좀 전체 같잖아. 전사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난 사건.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전사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그냥. 표본 공간이랑 같은 거죠? 표본 공간이랑 같다. 아까 여기 집합 얘기를 안 했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원소의 개수가 1인 부분 집합. 부분 집합 중에서도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집합으로 봤을 때는. 전사건은 그냥 뭐 되는 거야? 전사건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 U가 된다 이거야.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전사건은 뭐야? 1, 2, 3, 4, 5, 6 되는 거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얘는 전사건이 1, 2, 3, 4, 5, 6 이런 게 전사건이 된다 이거지. 전사건은 이제 S라는 기호 많이 씁니다.
우리 전체를 했으면 이제 뭘 하고 싶어질까? 하나도 없는 것도 하고 싶지? 그래서 공사건. 공사건은 뭐가 공사건일 것 같아? 전 사건이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야.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사건. 얘를 이제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한다. 집합으로 따지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져서 얘기했을 때 뭐 7 이상 자연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7 이상 자연수 하면은 얘가 이제 공집합, 공사건이 됐다 이런 얘기야. 얘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영어고요. 자, 표본 공간 S라고 했죠? 얘 두 부분 집합 A, B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용어 계속이야. 합사건. 수학이라는 게 참 재미없게 되고 있죠? 합사건. 합사건 뭐 같아요?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겠죠.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은 집합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A 합집합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은 A 합집합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집합 비집합으로는.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는 게 있어. 곱사건.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A, B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거 곱사건이라고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 교집합이겠죠? 두 사건의 교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거든. 배반사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A하고 B가 겹치는 게 없다 이거죠? A, B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 A, B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뜻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그래. A와 B는 서로 배반. 배반인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건 용어야 그냥.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으면 얘네는 서로 배반 사건. 우리 주사위 하나를 딱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하고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교집합이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얘네들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용어야. 그럼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겹치는 거 없다 이런 얘기야. 여태까지는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 배반. 배반하지 마. 배반했다 아주 그냥 가만 안 둬. 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뭐예요? 우리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서죠. 서로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서라고 하잖아. 얘는 합집합, 뭐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뭐 여사건. 뭐 여사건 쉬운 거죠.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은 뭐냐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게 A 여사건이다. 집합으로 따지면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좀 정리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용어가 있는 거지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 지금. 그치? 뭔가 모르겠지는 않겠죠? 그냥 용어로 배우는 것 뿐이야. 자, 주사위 한 개.
던지는데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요. 사건 B는 6의 약수. 눈이 나온 사건이고요. 그 다음 사건 C도 볼게요. 사건 C. 사건 C는 5의 배수. 이렇게 잡아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부터 한번 가보자.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샘플 스페이스 공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주사위 한 개 던지면은 표본 공간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이죠. 그렇죠? 사건 A는 다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제. 사건 A는 짝수 2, 4, 6 이렇게 되는 거. 사건 B는 6의 약수 1, 2, 3, 6. 사건 C는 5의 배수 5.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집합 처음 배우는 느낌이 막 들죠. 그러면 첫 번째 A, B 합사건 뭐니? 이렇게 물어봤다. 뭘 하라는 거죠? A, B 합사건? A 합집합 B를 하자는 거야. 문제에서 합사건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 6. 1, 2, 3, 4, 6. 이게 A와 B의 합사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경우의 수 구하라 이런 문제였던 거지 여태까지는.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던 게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바뀌는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곱사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 A, B의 곱사건. 곱사건은 A하고 B의 뭘 구하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는 거지. A 교집합 B는 2, 4, 6, 1, 2, 3, 6이니까 2, 6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곱사건. A의 여사건 이렇게 하면은 A의 여사건은 A의 여집합 물어보는 거지. 그럼 A가 지금 뭐야? 2, 4, 6이죠. 여사건은 1, 3,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C를 써놨는데 A하고 C가 무슨 관계? A와 C는 무슨 관계? A하고 C하고 야 무슨 관계네 이렇게 해야지. 무슨 관계? 배반. A 교집합 C가 뭐? A 교집합 C가 지금 공집합이죠. 공집합이 되면은 A하고 C 얘는 배반 사건. 또는 서로 배반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확률. 확률이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 확률 맞죠? 근데 확률의 원래 뜻은 뭘까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야.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 이게 확률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이론적 확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주사위를 하나 딱 던졌을 때 각 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으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주사위 6번 던지면은 1, 2, 3, 4, 5, 6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지? 그쵸? 근데 우리는 얘가 다 한 번씩 나올 것이야 라고 하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확률은 이제 뭐 사건 A의 확률 하면은 PA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PA. 이제 P가 확률이 영어로 뭐니? 확률이 영어 뭐니? P 어쩌죠 시작해요. 이렇게 영어를 다 잘하는 애들 확률이 영어 뭐라? 현준 확률이 영어로 뭐야? 아 그런 건가 보네. 어쨌든 PA 그치? 그럼 이제 A 확률을 왜 PA라고 하는데 PA는
전체 집합이 이제 뭐가 돼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게 전체 집합이지. 근데 표본 공간이 뭐였어? S였잖아. 이렇게 쓰는 거네. 그 다음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NA.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굳이 한글로 쓰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이제 확률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돼.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도록 표본 공간을 설정. 이렇게.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안 쓰고 1, 2개, 2, 3, 4, 5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표본 공간이 1, 2, 3, 4, 5밖에 없어. 1이 2개 써주면 표본 공간 어차피 1, 2, 3, 4, 5밖에 없잖아.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 그쵸? 그럼 거기에 1, 2, 3, 4, 5가 나올 확률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확률을 구할 때 이런 형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통계적 확률?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볼까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이제 실제죠. 실제 확률.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도 이제 P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확률이니까 P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N분의 R. N이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R은 사건 A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N이라는 게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 시행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여기는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일어난 횟수겠죠. 실제로 했으니까. 일어난 횟수. 요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은 이제 상대 도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상대 도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하면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까요?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되겠죠? 시행 횟수를 많이 한다는 거 우리 어떻게 쓰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 너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PA 수학적 확률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하면은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 모르는 내용 아직 없는 것 같아. 그지? 첫 번째. 자, 사건 A. 이렇게 있어. 그럼 PA를 우리 사건 A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확률이라는 건 범위가 어떻게 돼요? 0에서 1 사이 맞죠? 확률? 확률 1보다 클 수는 없죠? 1이 항상 일어나는 거고 0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사건 A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얘는 공집합부터 어디 사이야? 표본 공간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은 이제 얘 부분집합 항상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수를 하면 어떻게 돼? 개수. n 공집합, n, a, n, s 이렇게 해보려고 해. n 공집합은 개수가 뭐야?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na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ns 이렇게 바꿨어. 개수로. 크거 나왔죠? 부분집합이었으니까. 여기에다 분모에다 뭘 붙이려고 하는 거야. ns를. 분의 0. 여기는 ns분의 뭐 na. 여기는
ns분의 ns. 가운데 a가 뭐가 돼? 방금 확률이라고 했잖아. p, a, 0, 1. 확률이 뭐 이렇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데 할 게 없어 좀 써봤어요. 다 배워가지고 좀 쓸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써봤어. 할 게 없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자, PA가 1이야. PA가 1이라는 건 A가 뭘까? 아니다. 그냥 PS라고 하자. PS의 확률 1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S가 뭐야? 전사건이다. 전사건. 전사건의 확률 1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P 공집합. 공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어놨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이제 교육과정에선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 들어봤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화살 딱 쏘면은 여기 맞을 확률을 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하학적 확률. 전체 넓이분의 사건의 넓이. 이게 기하학적 확률인데, 예.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기하학적 확률 딱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나와. 그래서 정리할게요. 기하학적 확률. 정석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 영역 S에 포함된 영역 S 전체죠. 전체에 포함된 영역 기하학적이니까 영역 A에 대하여 S에 속해 있는 점이 A에 속해 있을 확률.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이게 사건 A 확률이라고. S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S에 속해 있는 점이 A에 속해 있을 확률. 이 넓이분의 이 넓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S의 넓이 확률 영역 S의 넓이 그 다음에 영역 A의 넓이. 만약에 부피라면 영역 S의 부피, 영역 A의 부피. 길이라면 영역 A의 길이, 그냥 A의 길이, S의 길이 분의 A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